유통가 및 식품업계 상황을 살펴봅니다. 워키토키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경제 성장과 더불어 위생, 의료 서비스, 주거 환경 등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개인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푸드, 즉 고령 친화 음식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실버푸드가 나와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네. 어린 아이들에게만 유아 전용 식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고령의 노인들에게도 맞춤 식품이 필요한데요. 자, 오늘 고령 친화 식품의 필요성과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왜 발전이 더딘지까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령 친화 식품이 왜 필요한지 배경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노인이 씹고 삼키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면 구강소화 과정의 필수적인 치매 분비가 30대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치아와 무는 힘도 약해지는데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평균 결손 치아를 보면 약 16개에 이릅니다. 또 고령자의 약 50% 정도가 음식물을 씹는 과정에서 저작장애를 겪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먹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럼 고령자 중 절반은 이렇게 음식을 씹는 데 관련된 기능이 또 저하되거나 또 불편한 상태로 살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게 실버푸드, 일명 고령 친화식품이 맞는 거죠. 네, 생리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해 식사나 소화 섭취가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영양분을 먹는 과정인 섭식, 음식을 씹는 행위인 저작, 소화 등의 장애로 인해 식사량 감소와 영양 불균형 감소를 막기 위해 먹기 쉽도록 만든 소화용의 식품과 물성 연화식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고령 친화식품은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진입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서 꽤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 불과 17년 만에 고령 사회가 되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7년 만에 겪은 일을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일본은 24년 걸렸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대 100년 가까이 빠른 셈입니다. 네. 자,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노인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식품 시장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상태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꽤 시장이 크게 형성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실버푸드가 가정 간편식에서 진화해 이미 수십조 원대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6년 일찍 고령 사회에 진입해 현재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경우만 봐도 놀라운데요. 2007년 초고령 사회에 돌입한 일본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26.6%가 65세 이상인 노인 대국입니다. 2000년부터 고령 친화 식품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관련 산업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빨리 고령화가 진행된 만큼 아무래도 이 고령 친화식품 관련해서 시장이 크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대책도 나와 있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좀 더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고령 친화식품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고령 친화 음식을 옆에서 돌봐준다는 의미의 개호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섭식 장애를 겪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최적화된 식품 개발에 노력한 만큼 고령자의 식사량 감소로 인해 생기는 영양실조나 탈수 증상은 물론 음식물을 잘못 삼켜서 발생할 수 있는 폐렴까지 막을 수 있는 식품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연하고 걸쭉하게 만들어서 먹기 쉬운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옆에서 돌봐준다는 의미의 개호 식품으로 또 분류가 돼 있군요. 자, 그러면 시장 규모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15년 기준 일본의 개호식품 시장 규모를 보면 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103.7% 성장한 991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조 81억 원에 이릅니다. 또 조리식품은 101.6% 커진 4,900억 엔, 약 4조 9,847억 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가공식품과 조리식품 모두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종류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까? 네, 최근 일본에서는 연화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한 식품, 그리고 일상 식사만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영양 보충형 식품, 또 집에서 간단히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노인용 식품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어디서든 고령 친화 음식을 구할 수 있고 심지어 배달도 가능합니다. 또 가정 간편식 형태로 나와 있어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취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웃나라 일본은 고령 친화식품 시장이 이미 크게 성장을 했고 또 이제 어디서든지 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급격한 사회 고령화를 맞은 만큼 고령 친화식품 시장이 꽤 커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고령 친화식품 시장 규모는 2017년 6조 4,017억 원에서 오는 2020년 17조 6,343억 원까지 175.4%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식품 기업들의 실버푸드 시장 진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실버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장 상황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어떤 식품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까? 한 식품기업은 이미 육류와 떡류, 견과류의 물성을 조절하는 기술 3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국내 최초로 효소를 활용한 연화 기술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고기와 떡, 견과류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내어놓은 실버푸드 브랜드를 통해 연화식 얌양육 4종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이 실버푸드 브랜드를 따로 론칭을 또 했는데요. 이 연화 기술이라는 게 치아가 약한 노인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겁니까? 네, 해당 기업의 육류 연화 기술은 프로테아제를 감압 방식으로 고기에 침투시켜 질긴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적색육의 물성을 최대 70% 이상 부드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떡은 아밀라제 효소와 당분을 활용해 강도를 50%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고령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기와 떡, 견과류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고령 친화식품이 나올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른 회사도 실버푸드 브랜드를 따로 내어놓은 곳이 있습니까? 네, 다른 식품기업 역시 가정간편식 형태의 실버푸드 브랜드를 론칭하고 연화식 12종을 선보였는데요. 이 연화식은 재료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성을 무르게 하는 특허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특허 기술을 통해 고기류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물론 생선의 경우 굵은 가시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연화식 제품군의 육류와 생선류를 중심으로 최대 100여 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어놨습니다. 네, 생선의 굵은 가시조차도 삼킬 수 있도록 연하게 만들었군요. 사실 아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죠. 자, 그만큼 그 전에 실버푸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식품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또 어떤 식품 기업이 관련 시장에 진출해 있을까요? 네, 케어푸드, 즉 건강상의 이유로 맞춤형 식품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차세대 가정간편식 브랜드를 론칭한 곳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불고기 덮밥, 구수한 강된장 비빔밥 등 덮밥과 비빔밥 소스 5종은 이미 개발을 끝냈고 더 많은 종류의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병원, 급식업체 등을 통해 우선 출시된 후 내년 B2C, 즉 일반 소비자 시장에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이 실버푸드 시장이 단체 급식 업체 중심으로 좀 소규모로 이루어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대기업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이 실버푸드를 보면 뭔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네, 실버푸드는 노인성 질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하거나 노화로 약해진 신체 기능에 도움을 주는 등 목적은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 출시된 실버푸드들은 영양과 함께 맛도 고려해 식사 대용 또는 간식으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식품들이 있을까요? 간식을 먹고 싶지만 당이 걱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식품회사는 당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두유 제품을 따로 출시했습니다. 설탕 대신 몸속에 천천히 흡수되는 결정과당과 이소말토 올리고당을 사용해 당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몸에 좋은 국산 검은콩과 뼈 건강에 좋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를 강화한 제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령자들을 위한 식품들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버푸드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대형마트라든지 편의점에서는 쉽게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시중에서는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주로 대형 병원이나 급식업체 등 B2B 시장 안에서 유통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직은 백화점 식품관 등을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실수요자를 타깃으로 한 제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는 관련 시장이 제대로 또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기업과 또 소비자 간의 거래 부문으로 좀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고령자들을 위해서 나온 맞춤 식품인 만큼 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통상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에 쉽게 데워 먹는 일반 가정 간편식의 가격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돼지고기 장조림 300g 제품이 14,500원, 소고기 장조림 300g 제품은 18,000원이고요. 생선조림류 500g 제품도 13,500원 정도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고기 장조림 통조림이나 데워 먹는 간편식 제품의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아직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지 않은 데다가 또 가격대까지 이렇게 높아서 고령 친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르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더 있죠. 네, 현재 우리 정부가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규와 규제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06년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식품 부문은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외에 규격이나 영양,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령 친화 산업 중에서도 이 식품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 경우는 법 제정 이후 9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고령 친화 식품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기준도 잡혀 있지 않은 겁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산업표준에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을 신설했습니다. 고령친화식품의 정의와 식품 경도 기준을 정했는데요. 식품 물성의 경우 치아로 씹을 수 있는 음식, 잇몸 섭취가 가능한 음식, 혀로 섭취하는 음식 등 치아 부실과 소화 기능 저하에 따른 세 단계로 나누어 정의했습니다. 네. 뭐 고령 친화 식품의 물성에 대해선 어떤 정의가 내려졌는데 근데 고령자 맞춤형 식품과 관련된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는 아직 미비한 거네요. 네, 한 예로 시험 방법이 컵 젤리 등과 유사한 물성 제품에만 적용 가능해 제품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상이 노인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만큼 아무래도 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령 친화식품 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은 식품의 경도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고 최종 제품에는 살균 제품과 비살균 제품 규격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로 적용은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요건만을 규정한 뒤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뭐 앞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처럼 국가 차원에서도 나서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걸 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고령 친화식품의 범위만 봐도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의료용도 식품에서 고령자의 다양한 요구, 예를 들어 맛과 영양, 물성, 소화 편의성 등이 반영된 다양된 식품으로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제품의 규격과 형태에 따른 규제와 법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규제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고령 친화 식품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산업 활성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